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마이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마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조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있을 텐데요. 삼국지의 등장인물이자 마지막까지 활약하는 이 제갈공명의 라이벌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게임 같은 매체에서는 요즘에 게임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끝판 보스로 많이 나오기도 해서 낯이 익다면 낯이 익은 인물이고요. 아주 똑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 사마이에 대한 인상은 첫인상은 어렸을 때 읽은 뭐 만화 같은 뭐 그런 매체였습니다. 거기서는 딱히 좋지 못한 이미지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이용 만화나 책이 그렇듯 삼국지가 기본적으로 초계 유비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려졌기 때문에 그 상대편인 뭐 위에 조조 쪽이죠. 그 위나라의 장수는 뭐 악당의 이미지나 좀 안 좋게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 게임 같은 거에 보면 예전에 만든 게임 코에이 삼국지나 이런 거 게임 일러스트도 보면은 위나라 장수들은 조금 악당이나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만화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은 유비고 그 상대편 조조는 뭐 적 이런 식으로 좀 등장을 해서 좀 막연히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여러 권으로 된 큰 책으로 된 그런 삼국지를 읽고 이거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조조와 사마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권으로 된 제대로 된 삼국지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마이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볼게요. 네, 이것은 이제 게임의 일러스트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고 배우의 이미지를 제가 한번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은 사마이라는 인물이 왜 엄청나고 대단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국지라는 이제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도 있고 삼국지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 나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뭐 싸워지면 뭐 다 소용없죠. 초계 유비를 주인공으로 한 삼국지 연이라는 책에서 끝판 보스로 활약한 사마이가 결국은 모든 그 자기가 속해있던 위나라의 권력을 찬탈하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일단 뭐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긴 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또 손자 때까지 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삼국을 통일합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까지 넘겨받아서 진나라를 세우게 되죠. 사마염이라는 이제 사마이의 손자예요.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삼국지 최후의 승자가 바로 사마이의 후손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마이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아들들, 손자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사마씨였다. 그리고 그 종점에는 사마이가 있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손자 때 사마염이죠. 사마염 때 가서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면 손자가 더 유능한 거 아니냐, 뭐 사마이가 뭐 한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모든 권력을 사마이 때 다 자기 수중에 넣은 채로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그 눈을 감죠. 그리고 물론 그 권력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삼국을 통일합니다. 물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그 아들들, 손자들도 참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차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엄청 힘든 거니까요. 일단 사마이에 대한 그 에피소드 중에 가장 이제 스펙타클하다고 할 수 있는 고평릉 사변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고평릉 사변이란 말 그대로 이제 쿠데타예요, 쿠데타.
바로 사마이가 위나라의 사마이죠. 사마이가 이 정권을 잡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인데 23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38년도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조조도 죽고, 예, 조비도 죽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죽고 그 아들인 조비가 왕을 하다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인 조주의 손자죠. 이 사람이 이제 황제를 하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때 이제 사마이가 한 방에 휘몰아가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저 볼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평릉이 뭔지, 제목이 고평릉 사변이라고 해요. 이거 고평릉 사변. 이 고평릉이 뭔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고평릉이란 게 바로 이제 조조의 손자였던 조예의 그 묘입니다. 황제 조예의 묘예요. 이 황제 조예의 묘를 그 아들이 이제 현재 황제였던 조방이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요. 그때 최고의 실권자였던 조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실권자 이 조상과 함께 조상의 인솔하에 이제 황제가 이제 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도성이 텅 비게 돼요. 그때 사마이가 엄청난 속도로 자기 친아들 사마소 또 자기 또 지지한 세력들과 함께 공을 한 방에 접수합니다. 이때 그 조상 1파, 최고 권력자였던 조상 1파는 싹 다 죽고 사마이가 1인자로 등극하는 바로 이 고평릉 사변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를. 238년 사마이와 조상이라는 위나라 양대 실권자가 있었습니다. 조의 황제가 죽으면서 이 둘에게 자기의 아들, 즉 차기 황제인 조방을 부탁하면서 세상을 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방 황제였을 땐 사마이와 조상 이 두 명이 최고 권력자인 게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조상과 사마이가 뭐 그럭저럭 괜찮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상이 사마이의 공권을 뺏고 명예만 있는 태부직으로 돌려버립니다. 나이가 그때는 거의 70이 다 된 노인이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렇게 한들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마이는 뒷방 늙은이로 앉게 되고 형주지방으로 가서 그냥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난 것이 아니고 중풍이 오고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행동하죠. 자, 형주 자사 이승이라는 사람이 인사차 방문하여 안부를 묻자 귀도 어둡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이제 중풍이 걸려서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이라는 사람이 조상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사마이는 완전히 병세가 심각하여서 도저히 뭐 재기불능이다. 그래서 이 조상이라는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 뒤로 경계를 아주 풀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행동해서 그 라이벌에 대한 경계를 푸는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죠. 일단 이 양대도 라이벌이었던 이 조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조상은 일단은 조씨죠. 조씨인 것처럼 이제 조조의 뭐랄까 손자 조카 이렇게 볼 정도로 같은 시족입니다. 일단 조씨의 아버지를 조진입니다. 조진. 이 조진이 바로 총나라를 막아내던 그 장수로 대장군 대사마까지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군 최고 직위까지 오른 사람이고 또 조조가 또 자기 친조카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자기 아들인 조비와 함께 어린 시절 함께 먹고 자고 자랐을 정도로 아주 조조가 아낀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이 조진의 아들 조상은 동생들과 몇몇 부하들을 이끌고 이 조종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때 빈객이 500명이었다고 해요. 빈객이 500명의 정도 빈객을 자기 집에 들였다. 이 빈객을 들일 만한 정도면 집안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위세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이 조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요. 일단은 그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상은 249년 황제 조방을 모시고 고평릉 참배를 떠납니다. 황범이라는 부하가 밖으로 나갈 때는 요직에 있었던, 즉 자기 라인이죠. 그래도 이 조상 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들은 궁궐에 남기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력들을 모조리 데려가 참배를 합니다. 기회를 잡은 사마이는 두 아들과 신복 3,0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낙양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궁궐이 비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249년 정월 황범이라는 사람 방금 말했듯이 형제 중에 몇 명은 남기고 이렇게 떠날 때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황제 조방을 모시고 새 아우 조희, 조훈, 조연과 함께 신복, 하안, 어림군 등을 거느려 명제의 무덤인 고평릉을 참배를 가자 사마이는 아들 사마사, 사마소와 함께 신복 장수들, 사마사가 비밀리에 거느린 사병 3,000명을 동원해 낙양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마이는 사도 고유에게 대장군직을 맡겨 조상의 진지를, 또 태복 왕관에게 중령군직을 맡겨 조희의 진지를 점거하고 자신은 조의 황후인 곽태후, 명원황후라고 하네요. 곽태후를 찾아가 표문을 장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곽태후가 뭐냐면은 지금 현 황제, 참배하러 가는 황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른이죠. 집안의 어른의 허락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은 낙양 주둔군의 진체를 전부 낙양성 안에 배치했었는데 그로 인해 낙양성은 사마의 수종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조상의 군대는 조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조씨 형제들이 전부 성 밖에 있었던 탓에 사마씨의 세력에 검거된 군사들과 장교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사마이는 또 이들 군대가 조상의 형제들의 명령을 받지 못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양을 장악한 겁니다. 조상의 파벌이던 수문장 엄세가 공수들을 이끌고 사마이를 공격하나 편장 송겸의 설득으로 중지하고 조상의 수하 사마 노지가 참군 신창과 상의해 노이 신현영과 함께 황제를 찾아갑니다. 한편 사마이는 대사는 환범도 중령군을 불러들였으나 환범은 아들의 말을 듣고 황제가 있는 조상 측으로 마음을 정해 부하 4번을 이끌고 겨우성을 빠져나갑니다. 사마이는 허윤과 진태를 불러 조상에게 병권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조상에게 병권만 거둔다는 말을 전하게 하고 전중교의 유대목에게도 같은 명을 내립니다. 급보를 들은 조상이 가족의 처지를 생각하며 망설이는 동안 환범과 주부 양종원, 즉 부하들은, 자 조상의 부하들이죠. 군사를 일으켜 천재와 함께 허창으로 이동하자. 허창이 어디냐면은 그 전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낙양 수도고 바로 그 전에는 허창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허창으로 이동, 사마이를 무찌르자는 강경 대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가 약한 조상은 허윤과 진태, 유대목이 잇따라 명을 전해오자 결국 병권을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조상이 대장군의 인수를, 도장 같은 거죠. 대장군의 인수를 허윤과 진태에게 넘기자 군사들은 모두 흩어지고, 대장군의 지위가 넘어갔으니까 군사들이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몇몇 관료들만이 남아 사마이에게 투항하고 사마이는 그들을 싹 다 저택에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황제잖아요. 황제가 누구 쪽에 서 있냐. 황제는 조상 쪽에 서 있었어요. 조상하고 같이 참배를 갔으니까 조상하고 같이 있는 거죠. 물론 나이양 수도가 사마이 쪽에 점령을 당했지만 이 황제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도인 이 허도로 가서 허창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기치를 올리면은 그 각지에 있는 군번들이 또 신하들이 자기를 따라할 곳이다. 그래서 사마이가 쿠데타 세력이 되고 자기가 정통성을 얻는다 이런 소리였는데 조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대장군직을 반납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대장군직만 뺏고 너의 재산이나 이런 가족이나 이런 거 싹 다 남겨두겠다. 쉽게 말해서 너 그냥 부잣집 그냥 아저씨로
평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사마이가. 근데 이건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이렇게 된 이상 그 거짓말을 믿은 조상이 참 바보죠. 자,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후 사마이는 환관 장당을 고문해 조상 일당이 반역을 꾀했다는 증언을 받아내었다. 뭐 이건 뭐 이제 쿠데타에 성공했으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이에 따라 조상의 측근 6인을 옥에 가두고 조상은 물론 사명자와 그 가족과 일당 모두 붙잡아 처형하고 재산은 몰수해 국고에 넣어 후환을 끊었다. 일상일대의 도박을 벌였던 황범 역시 일족이 몰살당하고 오로지 조상의 종제인 문숙이 아내만이 살아남아 양자를 둬 조씨 대통을 이었다. 그리고선 조상의 일족, 8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없는 죄 덮어 씌워서 일단 뭐 싹 다 멸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 일단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부견자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호부견자. 호부견자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호랑이, 그러니까 아버지인 호랑이인데 그 아들은 강아지다. 즉 아버지의 현저하게 못 미치는 그런 아들내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조상의 아버지는 조진으로 대장군 대사마까지 지내고 조조에 엄청나게 신임을 얻었던, 즉 사마이하고 같이 뭐 라이벌 관계도 있었고 지금은 사마이보다 한 단계 높았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또 군권에서도 상당한 뭐 위치를 자랑했고요. 근데 그 아들 조상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사마이에 금방 항복해버려서 8족을 멸하게 됩니다. 예, 자기 동생들, 자기 가족들 다 죽고 8족을 멸하게 되죠. 이 참 사마이라는 사람이 이걸 봐도 참 대단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 사마이라는 인물이 왜 대단한지 완전히 그 삼국지 책을 보면요, 거기 뭐 이 연극하는 이런 부분 거의 나오지 않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삼국지 연예에서 사마이가 연극하는 이것만 연극이 나와요. 완전히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완전히 정신 나가고 중풍 걸리고 치매 환자처럼 연기를 하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 만나러 온 사람한테 막 그 양쪽 양옆에 여자 시녀에 이렇게 부축을 받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막 죽을 주면은 막 죽도 다 흘리고, 그리고 막 말도 떠듬떠듬 하면서 완전히 뭐 정신 이제 나가고 제게 불능인 상태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때 참 이게 게임에도 이런 부분이 묘사가 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진짜 뭐 진짜 뭐 삼국지 최고의 나무주연상 감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연기를 잘해서 조상 일편을 속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쿠데타인데 쿠데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쿠데타라는 게 진짜 정말 힘든 겁니다. 뭐 쿠데타가 이거 뭐 맞다 틀리다 뭐 정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 부하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한 명만 배신을 해서 이렇게 상대편 쪽에 그 내용을 알려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쿠데타는 박살나게 되는 거죠. 사마이가 이렇게 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마이의 그 시종이나 사마이랑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그 일을 조상 일파에게 알렸다면은 이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었겠죠. 정보가 세뇌가니까. 그리고 이 비밀리에도 그 아들 사마사가 사병 3,000을 키웠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엄청난 거죠. 이렇게 사병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 글쎄 뭐 여기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을 투표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를 뽑는 거는 뭐 물론 이것도 엄청 힘들죠. 막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하고 뭐 TV 토론도 해야 되고 많이 힘들고 뭐 그런데, 솔직히 뭐 좀 실수를 해도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뭐 만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더 잘해서 뭐 만회를 한다던가, 실수를 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다음 선거가 또 있다든가. 근데 쿠데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모는 말 그대로 영모는 바로 즉각 사형입니다. 조금만 해서 꼬투리가 잡혔으면은 바로 다 잡혀서 다 사형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아랫사람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명망도 높았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 사람들을 잘 통제해서
그런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마이를 엄청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년 뒤에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2년 뒤에 사마이는 죽고 그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이 사람들한테 권력이 넘어가고 그 다음 그 아들인 사마염에 대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여기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마사와 사마소라는 인물을 잘 모를 때 그때 제가 게임을 했었는데 사마의라는 인물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어린이 삼국지나 뭐 이런 거에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사마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대편 보스로 사마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부하들 양옆에 사마사, 사마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게임 만드는 회사는 참 성의 없네. 사마의가 있다고 해서 그 양옆에 부하를 잉크텍 글자만 바꿔갖고 사마사하고 사마소라고 넣냐. 아 진짜 근데 그게 아니죠. 사마의, 사마소가 아들들이고 엄연히 실존 인물입니다. 아 이건 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니까 뭐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리고 뭐 또 그 게임 하다 보면 뒤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하우씨, 하우연, 하우돈, 조조 부하, 하우돈, 하우연 이건 아실 텐데 그 뒤로 가면 뭐 하우페, 뭐 하우걸, 뭐 하우무, 뭐 하우상 뭐 게임 집중으로 하면 이런 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이 게임 너무한다. 무슨 뭐 뒤 이름만 바꿔서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내보내는구나. 뭐 하우씨가 성인 건 아니까 뭐 뒷 이름만 바뀌면 뭐 그냥 그러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우씨, 뭐 하우페, 하우모, 하우모, 하우걸, 하우상 이거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다 있는 그 조조의 그 위나라 그쪽에 다 시족들이에요. 다 있는 인물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때 참 어렸을 때 게임할 때는 좀 웃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실존이 했던 인물들이었다. 참 좀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 조씨하고 하우씨랑 같은 시족입니다. 같은 이제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조조가 그때 위나라를 이제 세울 때 그때 중요 요직은 다 조씨하고 하우씨만 앉혀요. 자기 시족들만 앉히는 거죠. 대장군, 대사마 이런 직도 그렇고 뭐 조인, 뭐 조준 이런 사람들. 물론 사마이도 대장군직에 앉기는 하지만 또 뭐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앉은 거고 그만큼 조씨, 하우씨가 최고의 성씨였고 사마이는 가장 뭐 뛰어난 같은 시종은 아니지만 가장 뛰어난 성씨였고요. 사마 8살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신 분도 있었을 텐데 사마의가 둘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총 8형제가 있는데 8명이 다 똑똑했대요. 뭐 어느 한 명 뭐 빠짐없이 8명이 다 공직에 오르고 다 똑똑해서 사마 8살이라고 그런 이제 그 중에서 사마이가 가장 똑똑했는데 그 사람이 둘째였고요. 일단 사마이가 된 얘기입니다.